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시대 박재효입니다. 갑상선암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환자 수가 지난 2010년에 17만 2천여 명이었는데 2014년에 30만 2천여 명으로 5년 만에 75.4%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암을 앓고 있지만 다행인 점은 착한 암이라는 거죠.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기 때문인데요. 또 갑상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체 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결절의 크기나 상태, 환자의 위험 인자 보유 여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결정되니까요. 본인이 갑상선 질환의 위험 요인이 있다거나 목에 결절이 만져진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시대 외과 상담 시간 마련합니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말 듣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2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광주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부분 우리 몸의 목 앞쪽에 혹이 만져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갑상선암 어떤 질환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갑상선암은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암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는 유방암이 여성암의 1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갑상선암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 50대 여성 환자 비율이 절반이 넘고 여성의 남성에 비해서 5배 정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 이렇게 더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아마 여성 호르몬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요. 네. 그렇다면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다 할 수는 없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원인은 방사선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사적인 예를 보더라도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그 지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했고 일본의 히로시마 사건이나 또는 1950년대 미국에서 애들 편도염 치료를 방사선을 쏘였는데 그 애들한테서 나중에 갑상선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방사선으로 인해서 갑상선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가족력은 어떤가요? 가족력도 연관이 있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성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네, 가족성 유두암. 예. 가족력이 있다는 건데요. 네.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의 영향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책에는 사실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이 없긴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또 갑상선암이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진단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또 방사선에 과량 노출된 경우에도 이렇게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면서요. 네. 전 세계적으로 좀 이례를 찾을 수 없게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 발생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상 쉽게 갑상선 초음파를 받으면서 또 숙련된 의사들한테 갑상선 결절에 세포 검사를 받음으로써 많이 발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단순히 건강검진이나 갑상선 검진이 들어서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올라왔다고 말하기에는 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첫 번째가 최근 10년 동안에 이렇게 암 발생 추이를 보면 소아암에서 갑상선암의 다른 암과 다르게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소아는 연령대를 봤을 때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나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상선암이 초기에는 그 증상이 잘 알 수 없다고 들었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크기가 커야지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한민국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의 한 80%는 대부분 증상 없이 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크기가 한 2cm 이상 정도로 많이 커져버리면 그때 목에서 뭐가 만져진다거나 네. 또는 그 종양이 해박적으로 갑상선 뒤에 있는 대도리 후두 신경을
근처에서 잡아먹게 된다면 목소리 변성이나 또는 삼킬 때 불편감, 즉 어떤 해부학적으로 어떤 주위 조직을 압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절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좀 달라지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통증은 없습니까? 네, 통증은 거의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갑상선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네. 알려주시죠. 조직학적으로 갑상선 유두암, 그다음에 여포암, 수질암, 역형사암 총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전세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 유두암이 한 80에서 90% 차지하는 가장 흔한 암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98% 정도가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갑상선암 하면 갑상선 유두암을 말씀하게 되는데 사실 갑상선 유두암은 인간한테 생기는 암 중에서 가장 치료가 잘 되고 또 세간에 알려진 대로 거북이암이나 순환 착한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네. 유두암의 경우에는 뭐 재발률은 없나 보죠? 재발률은 있긴 한데요. 네. 갑상선 유두암의 이유가 좋은 요인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발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재발을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자라는 성질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대부분 암들은 재발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현재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갑상선 유두하면 대부분 림프절이나 다른 폐나 뼈로 이렇게 재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다시 재수술을 한다거나 방사선 동요술을 치료해서 완전히 그 암 세포들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 이 결절이 악성이 아니고 양성인 경우에 나중에 이 혹이 혹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나요? 보통 갑상선 양성 결절이 한 5% 정도의 그 위험도를 갖고 있다 하는데 그 작은 결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양성 결절로 판단되는데 그 양성 결절에 한 5% 정도 갑상선암이 숨어 있을 확률이 있다 합니다. 네, 그렇군요. 라디오 정보 시대 매주 금요일은 건강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과 상담 준비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2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8분입니다. 살아있는 생활정보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 생활 속의 새롭고 유익한 정보와 궁금증 라디오 정보시대가 채워드립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부터 한방 경제, 여러 가지 민원 정보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 또 각 분야의 다양한 생활 정보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방송 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83-9993, 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받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에 접속하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와 궁금증,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가 해결해드립니다. 라디오 정보시대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전문의의 도움을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그 상담을 좀 했는데 내가 좀 불충분해서 한 번 더 상담을 하려고 네네. 전화했습니다. 2006년대에요.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신지로이드를 쭉 먹고 지냈죠. 근데 지난번에 가서 점검을 하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결절이 있다 한다고 좀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 찝찝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혹시 2000년대 암으로 수술 받으셨나요? 예, 암으로 다 떼어냈어요. 다 떼어냈는데 결절이 보인다고요? 예. 갑상선에? 예. 수술을 2006년대에 하고 예. 지난 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초음파를 하니까 결절이 있는 듯 하다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좀 두고 보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3년 전부터 몸이 뜨거워요. 아무 이유 없이. 몸이 괜히 이게 지금도 몸이 좀 뜨겁고 그런 감을 느끼거든요. 그렇다고 열이 나고 그런 것은 아닌데 몸이 좀 뜨겁다는 그런 감을 느껴요.
일단은 이제 갑상선을 다 제거하셨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수술 부위로 어떤 혹 같은 소견들이 보이는 것을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수술 끝나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혈관 같은 걸 결절하는 실들이 있거든요. 그 실 주위로 어떤 조직 같은 게 생겨서 결절 혹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좀 저희들이 이제 의심되면 다시 그 결절을 주사기로 세포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세포 검사의 소견을 보고 특별히 뭐 유가종이나 특별한 이상 소견 아니면 그냥 갖고 사셔도 되고요. 예. 혹시 세포 검사에서 이상하면 그때는 이제 그쪽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갑상선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40에서 50%는 갑상선에 혹이 잘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한 5에서 10%만 안 좋은 혹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갖고 사셔도 전혀 지장이 없는 혹들이니까 네. 너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아마 담당 선생님께서 초음파 소견을 보고 이상하면 네. 한번 세포 검사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네. 그렇게까지 모양이 안 좋지 않으니까 좀 네. 지켜봅시다라고 하셨던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또는 수술 도중에 갑상선 뒤쪽에 있는 대도리 후두신경이 다치면 목소리 변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갑상선 주위에 있는 부갑상선이 또 손상받으면 저칼슘 혈증이 몸에 오면서 몸이 저리고 마비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중요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수술해보면 사실 그런 3가지는 거의 없고요. 네. 약을 드시는 건 평생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큰 합병증은 없는데 뭐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지만 어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드시게 되면서 몸에 어떤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것을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게 됩니다. 네. 특히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느끼시는데 약간 폐경기 증상같이 느끼신 분들도 있거든요. 몸이 막 하루에 몇 번 열이 확 올랐다 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피곤하다는 것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 말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한 93%는 느끼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 약에 내 몸이 적응되면서 피곤함을 좀 덜 느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그렇게 큰 걱정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어떤 담당 선생님한테 계속 다니시면서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다가 네. 혹시라도 모양이 변한다거나 좀 이상해진다 그러면 네. 그 결절에 대해서 한번 세포 검사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결절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이분도 또 추적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임신 9주차라고 하셨네요. 8주차에 산후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다시 검사했더니 FT4 수치가 1.88이 나왔습니다. 약을 약하게 한 알만 먹어보자고 하셨는데 처방 전에는 28일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국에 처방받으러 가니까 임신 2개월 이후부터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담당의에게 여쭤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문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임신 9주차신데 이게 갑상선암 수술 받고 갑상선이 전 절제술 하신 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임신하신 분인지 수술하셨다는 말씀 없으세요? 예. 원래 임신을 하게 되면 약간의 기능 항진증이 오게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태아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걸 뺏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좀 더 평상시보다 좀 과다하게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게 돼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약간 되는 것은 지금 FT4 수치가 1.88이면 약간의 항진증인데 그건 네. 정상 소견입니다. 그래서 굳이 약을 드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 환자분들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저희 외과 선생님들이 약을 잘 먹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아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걸 뺏어야 되는데 이게 뇌 발육에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똑똑한 애를 갖고 싶으면 갑상선 호르몬을 평소에 잘 까먹고 안 드셨다 하더라도 임신하게 되면 잘 드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이분은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만약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라면 호르몬제 약은 꼬박꼬박 잘 드셔야죠. 드시는 것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이 약은 뭐 기능 항진증 뭐 증상 정도면 이 정도 안 드셔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문자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주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어디가 여보세요? 불편해서 전화하셨습니까? 연결됐습니다. 예, 한 10년 전에요. 네. 그 전대병원에서 이제 그 엉뚱 검사하는데 갑상선이다 그러대요. 예. 그런데 뭐 아무 약도 주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근데 뭐 약도 주도 않고 그대로 그냥 한 놔둬요.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한 2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세포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했어요. 그래도 뭐 약도 먹으라고 그러도 않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시골 지금 한 5, 6년 지금 병원에 안 다녀본대요.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초음파를 하다 보면 갑상선의 결절이라고 혹을 전체 국민 한 40에서 50% 정도는 발견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저는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내일 모레 80이에요. 70대 중후반이에요. 그랬을 근데 때. 제가 받는 데는 60대 후반에 받았어요. 네, 도움 말씀 들어보시죠. 그랬을 때 이제 모양이 이상하면 저희들이 이제 세포 검사에서 이게 소위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님은 암 결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암 결절이 아니면 굳이 뭐 약을 드신다거나 치료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그걸 물어보거든요. 무슨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어도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게 그런 게 그렇게 말씀해요. 과거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는 것이 비록 암은 아닌 양성 결절이라도 크기가 크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크기가 작을 수 있다 해서 환자분들한테 약을 처방하였거든요. 근데 요즘 최신 연구 결과들은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크게 효과가 없다 해서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치료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양성 결절이라도 한 5% 정도에서는 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혹시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단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상담해드렸습니다. 초음파 검사 얘기도 나오고 세포 검사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갑상선암은 이 세포 검사를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채침 흡인 세포 검사를 해가지고 가는 주사기 바늘을 이용해서 그 결절에 있는 세포를 채취해서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병리과 선생님들이 판독을 하게 되는데 그 진단율이 거의 뭐 95%, 한 98% 정도 아주 높게 보고되기 때문에 그 채침 흡인 세포 검사가 가장 유용한 그 갑상선 결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세포 검사를 열심히 해도 좀 애매하게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총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유방에서 쓰이는 그 유방 결절 조직 검사하는 것을 갑상선에 응용시켜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목이라는 데가 워낙 그 해부학적으로 중요한 혈관이나 또 기도 뭐 그런 데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고도에 숙련된 어떤 선생님들이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기도 이 갑상선암이 뭐 착한 암이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 암이라고 하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 또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예후가 좋지만 방치하게 되면 전이도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최근까지 작년부터 또는 멀게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갑상선 유두암이 워낙 예후가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아주 많습니다. 특히 갑상선 유두암에서 1cm 이하의 암을 WHO에서 미세 유두암이라고 명명했는데 이 미세 유두암은 너무너무 사실 예후가 좋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하게 되면 거의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지켜봐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는 성질 때문에 지켜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악성 결절이 훨씬 더 커져버리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기도나 또는 식도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이렇게 잡아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주 수술도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중요한 조직들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절제 부위도 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어떤 네. 치료를 받게 됩니까? 갑상선암을 치료할 때 이제 수술 방법은 이제 세 가지라고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가장 표준 수술 방식은 갑상선 전 절제술하고 주위에 있는 중앙 림프절을 가지고 중앙 림프절을 같이 확정술하는 그게 가장 표준 수술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크기가 작거나 또는 한쪽에만 국한돼 있다면 갑상선을 다 전절제술을 하지 않고 반 틈만 절제하는 일엽 절제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측경부까지 림프절이 전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전 절제술하고 중앙 림프절 확정술하고 그 옆에 있는 측경부 림프절 확정술까지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반절제 수술의 경우에는 따로 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 되면 TSH 억제요법이라 해가지고요. 갑상선 호르몬을 약간 좀 과량으로 먹게 합니다. 환자분들한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내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풍부해지는 약간 기능 항진증이 되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TSH 억제요법을 하게 되는데 반틈만 절제하게 되고 갑상선 반틈이 남게 되면 한 80% 정도에서는 그 반틈 정도가 정상 호르몬을 분비해 줄 수 있다 합니다. 네. 하지만 갑상선암으로 반틈을 절제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H 억제요법을 위해서 환자분들의 몸에 갑상선 호르몬을 약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예전 연구 결과들은 평생 그 약을 먹으라 했는데요. 요즘 연구 결과들은 한 2, 3년 정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특별히 재발 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약을 끊게 되겠습니다. 네, 네. 절제술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에는 흉터를 최소화하는 내시경 수술 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 질환이 또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기고 또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긴다니까 이 목에 이 흉터가 남는다는 것이 가장 많은 어떤 합병증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네. 이 목에 흉터가 없이 유륜 쪽이나 겨드랑이 쪽으로 어떤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해서 갑상선을 절제할 수 있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완치율이 100%라면은 정말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미세 유담이 대부분 요즘에 발견되기 때문에 100%지만 사실은 그 이상 진행해가지고 뭐 2cm, 3cm 돼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틀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완치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도 다른 암보다 훨씬 높아서 거의 80에서 9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주의해야 할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갑상선암으로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암을 치료받고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재발인데 사실 재발은 증상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한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계속 재발 검진을 하는 거고요. 특별한 증상은 없고 합병증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소리 변성이나 어떤 저림감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증상들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몸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은 외과 상담해드립니다. 특히 갑상선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383국에 9993번, 383국에 999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샵 2870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내용 문자 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확진을 받고 5년 동안 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갑상선에 걸리자마자 안구 돌출이 심했는데 그때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치료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지냈습니다. 거의 4년 동안 정상으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재발을 했다고 하는군요. 재발되자마자 안구 돌출이 더 심해졌습니다. 안구 돌출은 치료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 하셨네요.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요. 네. 일단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병이 그레브스 병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하는 어떤 물질이 내 몸에서 만들어져서 계속 갑상선을 일을 시키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상태인데
이 병의 하나의 합병증 하나가 안구 돌출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눈 뒤에 있는 지방 조직이 축적되는 하는데 사실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이 병을 치료하는데 그 안구 쪽에 대해서는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나 강주 지방 안과 선생님들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서울 쪽의 어떤 대학병원 안과 선생님은 수술을 해서 그 뒤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제거해서 안구 돌출을 치료한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지만 네. 사실은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내과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 이야기는 들었어도 서울에 어떤 병원 선생님이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재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평소에 어떻게 좀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제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으로 조절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약으로 조절받다면 대부분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관해라기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이나 더 우리나라에서 기타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해가지고 쉽게 갑상선을 방사선으로 태워버리는 방법입니다. 네. 근데 이 치료가 논란이 좀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한테 이 방사선 치료하게 되는데 과연 이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어떤 2차적인 암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그 치료를 또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좀 많이 하는가 봅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383국에 9993번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갑상선 수술을 하고 이제 13년도 했어요. 13년도 수술하고 8월달에 했는데 여자인데요. 애기 엄마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59인데 지금 하고 크게 약은 별따로 먹진 않고 했는데 잠을 잘 때 이제 더워서 자지 못하지. 그런 경우는 이상이니까 이상 아닙니까? 처음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 받으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 안 드시고 계시죠? 네, 약 먹진 않습니다. 근데 더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장팔 틀지 않습니까? 예. 장팔 틀면 나는 예를 들어서 돌침대인데 나는 한 38도나 40도에 맞춰서 자는데 애기만은 그 옆에도 못 와버려 더워서 그건 아예 돌침대를 불안 틀고. 혹시 어머님이 폐경되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사실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좀 더위를 잘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갑상선이 한 1부분밖에 안 남았을 거고 또 약을 안 드시니까 기능 항진증이 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이제 걱정되시면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갑상선 기능 검사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올 9월달에 가기로 예약돼 있어요. 그 병원 수술한 병원으로. 예. 수술 병원인데 그 병원에 지금 또 물어보려는데 목소리 변형은 그것은 별로 없고. 예. 그것이 우선 이제 조금만 이제 더워버리면 그냥 숨이 헐떡거려요. 그것이 수술하기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 수술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갖고 앞으로도 그게 좀 중요한가 해서. 그건 재발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증상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가끔 나이 드신 여자분들은 폐경기 증상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긴 하거든요. 네. 폐경이 꽤 오래됐죠. 예. 갑상선 암과는 좀 다른 원인일 수도 있겠군요. 갑상선 암하고 전혀 무관합니까? 예,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갑상선 수술을 한 후에 일상생활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관리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암 치료를 받고 나서 재발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건데 갑상선 유도암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잘 재발도 않고 워낙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른 암 환자분들과 틀리게 엄격하게 본인을 관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특히 먹거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고 네. 그 대신 이제 일생을 살면서 한번 암이 생겼었으니까 어떤 건강 관리 차원에서 그 암 환자들한테 그 국립암센터에서 권유하는 그 생활 수칙이 있거든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30분 정도 적당 운동을 한다거나 되도록이면 육류 섭취를 자제한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하신 바로 다음에는 육류 섭취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그건 큰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없나요? 사실 수술하고 나서는 단백질 섭취를 권유하거든요. 어떤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도 좀 하시고 네. 잘 드시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겠군요. 사실 아직까지 밝혀진 게 보면 운동이
어떤 다른암에서 항암보다 훨씬 더 재발률 떨친다는 보고도 있으니까요. 예. 단순히 약보다는 어떤 자기 생활 태도로 습관을 개선해 주는 것이 훨씬 병을 이기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현대병원 외과 정현승 원장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는데요. 주말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법률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